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전달 사항을 얘기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공부 계획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해줘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적으로 학교 갔다 오면 3시에서 4시 사이니까 좀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녁을 먹고 5시 반부터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시 반까지 하고 씻고 계획 세우고 잔다라고 전제했을 때 시간이 총 7시간이 있어. 근데 7시간을 공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도 통상적으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5시간 반이야. 왜냐면 중간에 물도 마셔야 하고 간식도 먹게 될 수 있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하고 그리고 머리도 좀 식혀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통 한 5, 60분 공부하고 5분 정도 쉬고 5분, 10분 쉬니까 5.5시간 정도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최대치야. 순수한 공부 시간으로. 이거를 다 살려야 돼. 이거 못 살리면 안 돼. 근데 이제 평일이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5시간씩 5일 하면 27.5시간이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9시부터 책을 본다. 그래서 12시까지 본다 하면은 총 15시간인데 열심히 본다고 봐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이런 거 빼고 나면 한 11시간 정도 돼. 그래서 주말에 총 22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몇 시간이야? 49.5시간. 50시간이 거의 최대치야. 50시간이. 49.5시간이라는 걸 알아도. 이거 공부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해줘야 돼. 잘 확보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거를 49.5시간을 깨트리는 게 뭐냐?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과한 체육 활동. 그러면 분명히 저녁에 졸려. 그만큼 부족해져.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게 되면 머리에 어떤 회전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계획했던 진도를 다 못 나가. 그리고 핸드폰을 하다가 10분만 하려다가 20분, 30분이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져. 그럼 문제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의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영어와 수학은 일주일 기준으로 각각 학원 수업 포함해서 12시간 정도면 공부가 다 될 거야. 수업 듣는 거, 숙제하는 거, 복습하는 거. 복습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영어 수학에 총 24시간을 할애하고 나면은 남는 시간이 49.5에서 24를 빼면 얼마야? 25.5시간 정도가 되지. 그럼 그거 외에 나머지 과목을 이제 해줘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대략 25시간을 이제 3주가 걸린다 그러면은 내신기간 공부기간 3주면은 75시간이지. 영수에 나머지 공부를 해줘야 돼. 나머지 과목 기말고사에 봐야 하는 게 국어, 과학, 사회, 도덕, 한문, 기가. 여기 기가가 기술 과정인지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응?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대충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몇 시간 정도로 걸리는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돼. 국어 같은 경우에 일주일 기준으로 학원 수업을 뭐 인강이 됐건 가서 듣는 거가 됐건 3시간. 그 다음에 숙제 2시간, 복습을 꼭 해줘야 돼. 복습 1.5. 그러면은 이게 3주치 누적이 되면 일주일에 얼마야? 6.5지. 3주치 누적하면 대략 20시간의 국어 공부 시간이 필요해. 만약에 이걸 내가 국어를 게을리해. 수업만 듣고 숙제 대강 복습 안 해. 그러면은 한 10시간 남짓의 공부 시간은 있지만 학습의 효과는 아예 안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성적이 안 나. 시험 전날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럼 국어 공부하다가 딴 걸 못해. 나가! 나가! 자, 그래서 복습하지 않는 국어 공부 이런 거는 효과가 완전 떨어진다는 거. 이게 20시간을 딱 채웠을 때 효과가 있지 15시간 하면은 4분의 3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도 안 돼. 점수에서.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3시간 하면 얘는 상대적으로 복습 시간이 중요해. 내 걸로 만드는 시간, 해석을 하는 시간. 이 복습을 할 때 과학은 문제를 꼭 풀어봐야겠다. 숙제할 때 문제 다 풀어야겠고 복습해줘야겠고. 그래서 과학 시간이 국어보다 좀 더 걸립니다. 3주 동안. 그래서 시험범위를 다 보는데 21시간이 거의 들어갈 거야. 내가 대충 단원들을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것도 사회는 학원을 다니는 사람 있어? 없지. 거의 없어. 그래서 교과서가 됐건 자습서가 됐건 그걸 일주일에 1.5시간씩. 그럼 전체 시험 범위를 다 보는 데는 한 4시간 반 정도가 이제 필요할 거야. 단원으로 한 2개 정도 보잖아. 그치?
그 정도 보고 문제집을 꼭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풀어서 교과서에서 내가 해석을 잘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틀린 것들에 대한 체크를 잘 정리를 해둬야 돼. 그래서 대략 일주일 동안 9시간, 3주 동안 교독도 같은 방법으로 9시간. 한문 같은 경우에 한문하고 기가가 이제 문제인데 나는 이 과목은 좀 버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공부량을 줄여도 돼. 이게 뭐 내신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는 평균 점수나 이렇게 전체적인 성적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교과서 2시간, 문제집 1점. 한문도 문제집 있지. 아니면 뭐 자습서 뒤에 있는 문제집 이런 거라도 풀어야 돼. 그래서 이 한문은 얇아도 외우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3주 동안에 한 10시간 정도 투자하고 기간은 교과서만 잘 읽어서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합계가 지금 몇 시간 나왔어? 3주 동안에 72시간 75에서 3시간 비지. 그 3시간 비는 거 비었다가 아니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밀릴 때가 있어.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한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3주를 보내려면 일주일 단위의 주간 공부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단위 주간 공부 계획표가 필요해. 주의할 점은 숙제하고 복습을 할 때 다음 수업 직전, 다음 숙제가 아니라 다음 수업 직전에 다음 수업 직전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수학 수업을 했잖아 낮에.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 바로 복습과 숙제를 하는 게 좋다 이 얘기. 다음 수업이 수요일이지. 그럼 수요일날 되기 전에 화요일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면 오늘 배운 걸 다 잊어먹은 상태에서 흐릿해진 상태에서 숙제하고 복습을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효율성이 떨어져. 오늘 배우고 나서 바로 숙제와 복습을 하면 4시간 할 것도 2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 그래서 바로 해주는 걸 추천한다는 거야. 추천이 아니라 그래야 잘해. 응? 이번 수업 직후에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 특히 내신에서. 알았지? 그래야 시간 대비 효율성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계획표를 짜줘야 합니다. 공부계획표. 주간 일정표라고 해가지고 지정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쉬는 시간, 완성하면 쉬는 시간이고 다 못 끝내면 쉬는 시간 없다. 이런 자세로. 이게 내일부터지. 그럼 뭐 예를 들어 짜는 방법 밑에 중요사항은 이제 꼭 빼먹으면 안 되는 뭐 메모를 해놓는 거고, 수요일날 수학이 뭐 예를 들어 뭐 5시 45분부터 9시 20분까지 있다. 수학 수업이다. 이렇게 일정을 짰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뭐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학 숙제하고 복습을 한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일단 영어 수학을 먼저 여기에 플랜을 짜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 학원 스케줄이 있는 거, 토요일 혹시 국어학원 중이 무슨 요일이지? 저 일요일 몇 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그럼 주미 같은 경우에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지. 응? 그럼 이거 국어학원이지. 그러면 2시부터 5시까지 국어에 대한 복습과 어떻게 해야 돼? 숙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학원이 있는 거를 먼저 짜놓고 그 외의 시간에 나머지 과목들 있지. 국영수가는 학원 많이 다니니까 그거 외의 거를 배치를 해줘. 그러면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돼. 이게 수학 수업도 지금 밤에 이렇게 듣고 그날 가서 바로 복습하고 그 숙제를 하면 이 2시간 반이면 거의 90%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날 안 하고 토요일에 수업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펴보자.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가 다 못 끝내고 오는 수가 있어. 아침부터 했는데 다 못했다고 이딴 소리 하면서. 응? 그런 일을 만들지 마. 알았지? 그래서 항상 모든 과목은 배운 다음에 복습을 꼭 해줘야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를 잘 세워야 돼.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하면 시험 준비를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차질을 만들 어떤 사건을 만들지 마. 핸드폰하고의 거리를 확실하게 멀리 둬야 돼. 응? 진도가 밀리면 주말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부족함을 채워야 돼.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야행성 공부예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2시 반에 자서 또 그날 또 스트레스 많았다고 2시 반부터 핸드폰을 하다 3시에 자. 그럼 아침에 8시 다 돼가지고 겨우 있나가지고 학교 가서 학교 수업 시간에 멍 때려. 졸거나.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학원을 가. 그리고 또 밤에 그 짓을 해. 그러면 계속 이거는 피곤함의 연속인데 효율은 없어. 애시당초 이렇게 하지 말고 핸드폰을 시험 기간에는 볼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12시 반에 딱 자고 아침에 12시 한 12시 50분쯤 자면 아침에 7시, 그러니까 6시간 반 정도 누워있어. 그렇게 해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 전날 공부했던 거 중에 그 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전날 공부했던 거 중에 꼭 외워야 하는 것들 있지. 중요한 것들. 그걸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25초까지 봐야 하는데 23초까지밖에 못 보고 끝났어. 그러면 2페이지 남았지. 그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꼭 봐줘.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 돼. 알았지?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왜냐면 시험은 아침에 9시에 시작하잖아. 그러면 시험이 9시에 시작할 때 머리는 최소 3시간 전에 깨 있어야 돼. 3시간 전에 깬다는 얘기는 뭐야? 9시에 시험 시작하면 6시에 머리가 깨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6시에서 한 7시 사이에는 늦어도 7시 전에 일어나는 게 평균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기간은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 알겠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3주를 보내고 나서 시험 기간이 임박을 하면 3주 동안 공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외우는 작업을 해줘야 돼. 책에 중요한 거 표시 다 돼 있고 문제 다 풀어서 틀린 거 별표 칠 거 다 해놨단 말이야. 해설지 보고 거기에 뭐 추가로 써놔야 하는 것들 다 써놨단 말이지. 외우는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시험 제일 중요한 게 첫 시험 3일 전부터 예를 들어 시험이 월요일 날 시작된다 그러면은 일, 토, 금 이렇게 3일은 첫날 과목에 올인해야 돼. 금, 토, 일 3일 동안 첫날 과목이 2과목밖에 없어도 내지는 보통 그렇진 않을 거야. 주말 끼고 첫날이면 3과목이겠지.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3일 동안 그것만 파야 돼. 내지는 또 수요일 날 시험이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수요일 날 시험을 치면 화, 월, 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첫날 과목에 몰입해야 돼.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렇게 3일 정도 투자를 해서 첫날 과목을 파야 돼. 첫날 망치면 두 번째 날 거부터는 대강하게 돼 사람이. 그래서 첫날 무조건 잘 쳐야 돼. 지금 저기 숙명은 요거는 첫 시험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시험 자기 스케줄 짜는 거. 첫 시험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바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응? 주옥 같은 얘기였어.